네, 안녕하세요. 위험물 산업기사 또 마찬가지로 기출문제 풀어볼 건데 2020년도 6월 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저작권은 전자문제 CBT에 있다는 거, 네, 꼭 알고 계시고. 자, 1번부터 볼게요. 구리주를 불에 달구어 약 50도 정도의 메탄올을 담그면 자극성 냄새가 나는 기체가 발생한다. 이 기체는 무엇인가? 포름알데히드. 이건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 위험물 강의 들으시면 알 수 있는데 메탄올이 사류 위험물이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그 메탄올 같은 경우는 약간 포름 얘랑 좀 관련이 있고, 에탄올 같은 경우는 아세트, 이제 포름은 의산 쪽이고 이제 아세트는 이제 초산 이쪽 계열이잖아요. 그런 것들과 뭐 관련이 있다. 뭐 이 정도로 또 추가로 알고 계시면 또 암기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다음과 같은 기체가 일정한 온도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 평해에서 기체 A, B, C가 각각 1몰, 2몰, 4몰이라면 평형상수 K 값은 무엇인가? 평형상수 K는 알고 있죠? 이거죠. 그 다음에 뭐 원래 이런 식으로 됐었잖아요. 제가 개념 설명할 때. 근데 여기서는 반응이 여기서 끝나니까 이제 뒤쪽은 없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각각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몰, 2몰, 4몰이죠. 1, 2, 4. 그 다음에 개수는요? 1, 3, 2인가요? 1, 3, 2.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계산하면은 8분의 16인가요? 2가 되죠. 자, 3번. 기체 확산 속도는 기체의 밀도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라는 법칙과 관련이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그레이엄의 기체 확산 속도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수식으로 쓰면은 V2분의 V1은 루트 M1분의 M2라는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V가 속도고 M이 이제 분자량, 이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V2, V1, M1, M2, 그 다음 루트죠. 그러니까 이 어떤 속도는 기체 뭐 밀도 또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의 기체 분자를 측정에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분자량 두 개 몰라도 둘의 확산 속도를 비교했을 때 이게 정확히 얘랑 같은 값이 되기 때문에 그 미지의 기체 분자량을 측정을 할 수 있다. 확산 속도를 이용해서. 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4번. 파장이 가장 짧으면서 투과력이 가장 강한 거? 이거 그냥 기억나시죠? 투과력 가장 강한 거. 감마선. 자, 5번 볼까요? 98%의 얘 50g에서 여기에 포함된 산소 원자수는 무엇인가? 자, 이것도 보면은 일단 H2SO4 얘 원자량은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 그 다음에 32, 16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더해주면 어떻게 되면 98이 되나요? 98? 자, 98이 되는데 그러면 몇 몰이에요? 얘가 이제 98분의 50 하면 얘의 몰수가 나오죠. 왜냐 이게 50g이니까. 근데 문제가 98%이기 때문에 98%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얘가 100분의 98만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알겠나요? 그때 여기에 포함된 산소 원자수를 구하래요. 자, 산소 원자수? 이거 어떻게 구하면 돼요? 여기에 산소 원자수 몇 개인데요? 4개 있는 거 아니야, 4개? 산소가? 4개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이게 기준이사 뭐예요? 몰이잖아요, 몰. 1몰은 실제로는 몇 개예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죠. 그죠?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계산해주면은 얘가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번. 질소와 수소를 암모니아 합성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 다음과 같다. 암모니아 생성률을 높이기 위한 조건은. 이것도 이제 반응 이제 평형 법칙을 했을 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어 지금 이쪽 있죠. 이쪽을 이렇게 이항시키면 어떤 식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Q가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플러스였던 게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22.1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무슨 반응이죠? 발열 반응이죠. 그쵸? 발열 반응이 말이에요. 발열 반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도를 낮춰야 되죠. 맞아요. 그리고 압력은 어떻게 봐요? 1몰, 3몰이면 총 4몰인데 반응 후에 2몰이 됐으니까 압력이 세져야지만 그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압력을 높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7번. 다음 그래프는 어떤 고체물질 온도에 따른 용해 독성인데 얘를 80도에서 0도로 내렸더니 20g의 용질이 석출되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이 용해도라는 건 항상 여기 100이고 20이 있는 건 뭐라고요? 용매 100g일 때 녹일 수 있는 용질의 그램 수잖아요. 그러면 80도일 때는 지금 여기 100이라는 말은 용매 100에 용질 100이 가능한 그 비율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대1이라는 소리잖아요. 자, 그전에 제가 항상 이거 개념 강의에서도 용액은 항상 용질 플러스 용매라는 식을 써서 문제를 풀라 했었죠. 그러면 지금 뭐가 뭔지 아무것도 안 나눠졌으니까 그냥 얘를 x라고 할게요. 용매를 x라고 하면 용질도 x가 되는 거 맞아요? 그죠? 100에 100이었었으니까 이거에서 그럼 용액은 2x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지금 0도로 내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x일 때 실질적으로 녹일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 거예요? 녹일 수 있는 게 여기 20이죠. 그럼 100일 때 20인 거잖아요. 용매가 100g일 때 용질이 20g이라는 거는 비율상 5대 1이 되는 거죠. 5대 1이 돼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는 5분의 1x만 녹일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원래 x였는데 5분의 1x만 녹일 수 있으니까 석출되는 양은 몇이 돼야 되는 거예요? 5분의 4x가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5분의 4x가 20이었던 거예요. 지금 20g이 석출된 거니까. 그럼 x는 25g 되는 거죠. 맞나요? x는 25g 되는 거고, 지금 구하라는 게 80도에서 이 포화용액의 질량이 무엇이냐라고 구했으니까 2x 이걸 구하라는 거죠. 2x니까 답이 뭐예요? 2 곱하기 25에서 50이 되는 거죠.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8번. 1페르데이 전기량으로 물을 전기분해하였을 때 생성되는 수소 기체는 0도 1갑에서 얼마의 부피를 갖는가? 자, H2O는 분해되면 어떻게 돼요? H2랑 O2로 분해되는데 이제 개수를 맞춰주면은 이렇게 맞춰줄 수 있겠죠. 그러면 1페르데이는 1g 당량을 석출하는 데 필요한 이제 전기량이잖아요. 그러면 H2의 1g 당량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원소도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산과 염기도 아니에요. 얘는 이제 중성이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분자를 할 때는 똑같이 이제 위에다 분자량을 해요. 얘 분자량 18이죠. 그 다음에 아래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양이온의 수를 구하는 거예요. 양이온의 수. 그러니까 얘는 H2니까 H 플러스가 2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한다고요. 일반적인 어떤 이제 분자의 그램 당량을 구할 때요. 그럼 얘는 9g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g이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1g 당량이 되는 건데 일종의. 근데 1페르데이 이제 1페르데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죠? 9g이죠? 근데 얘가 그럼 몇 몰이에요? 얘가 지금 분자량 18이잖아요? 그러니까 0.5몰 맞아요. 9g이면은. 얘가 0.5몰이면은 지금 수소 기체를 구하는 거죠. 얘도 0.5몰이죠. 비율이 1대1이니까. 그러니까 0.5몰이 답이에요. 근데 우리가 표준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1몰일 때 22.4리터니까 0.5몰일 때는 11.2리터가 되겠죠. 자, 9번. 물 200g에 얘 녹인 어느 점. 이거 빙점 강화 상수 그 문제죠. 어떻게 구해요? 델타 T는 KF 이렇게 됐었죠? 자, 이거 200인가요? 용매의 질량. 그 다음에 얘가 2.9죠. 용질의 질량. 얘는요? 분자량이니까 58이네요. KF는요? 1.86 이렇게 나오네. 그죠? 이걸 계산해보면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0.465가 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물의 빙점이 0도니까 여기서 델타 T인 0.465를 빼준 마이너스 0.465가 답이 됩니다. 자, 10번. 다음 물질 중에서 염기성은 무엇인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번. 네. 이게 염기성입니다. 자, 11번. 표준 수소 전구가 짝지 얻은 반쪽반은 표준 한원 전위값이다. 이들 반쪽 정지 짝지었을 때 얻어진 전지의 표준 전위차는 무엇인가? 자, 이 문제는 이온 경향에서 니켈이랑 이게 지금 구리랑 니켈이잖아요. 둘 중에 이온 경향이 큰 게 누구죠? 니켈이 더 큰 거 맞죠? 그쵸? 그러니까 니켈이 이제 이온을
양이온이 되려는 그 이온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얘가 이제 산화되고 얘는 환원되겠죠? 그죠? 왜냐면 얘가 이제 전자를 잃는 거니까. 근데 뭐 어쨌든 간에 이 전지의 표준 전이차를 구하라는 문제는 여기서 이걸 빼면 돼요. 환원되는 놈의 전압에서 산화되는 놈의 전하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돼요? 0.57이 되는 거 맞나요? 그죠? 이게 빼기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자, 12번. 0.1 노르마 농도가 전리도 0.01일 때 pH는 무엇인가? 자, 이 전리도란 말이 있으면 그냥 곱해주면 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0.01의 노르마 농도가 있지만 실적으로 해리되는 거는 비율상 0.0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0.01 곱하기 0.01 해주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해리가 된 녀석들이고 그 중에 pH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pH 어떻게 구하죠? 마이너스 로그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10의 마이너스 4승이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4가 되는 거죠. 자, 13번. 액체나 기체 안에서 미소일자가 빌구쪽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는 브라운 운동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브라운 운동이에요. 이렇게 어떤 불규칙적으로 계속 움직이는 현상을 보고. 14번. NS2NP5. 이거는 이제 N은 임의의 전자껍질인 거고 S2P5란 말은 뭐예요? 이게 그 마지막 바깥 원자가가 7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17쪽 원소를 이제 차지라 이 말인데 자, 우리 일반적으로 17쪽 할로겐 원소는 뭐가 있어요? F, Cl 있고 그 다음에 20번까지는 여기 얘네밖에 없지만 추가적으로 브로민, 이제 뭐 요오드, 아이오드 또는 얘네 정도까지는 조금 이제 외우는 게 좋습니다. 17쪽 원소에서. 그러니까 지금 얘는 확실히 17쪽이 맞아요. 그래서 답이 3번인데 3번 같은 경우는 20번 원소에 없잖아요. 얘 원자보다 34니까. 근데 얘가 그 16쪽 원소, 16쪽.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아니라는 거. 자, 15번. pH 2인용액은 pH 4인용액과 비교하면 수소이온 농도가 몇 배인가? pH 2라는 말은 이거죠. 그 마이너스 잠깐만요. 마이너스 로그 무엇인가를 했을 때 지금 2가 나야 되는 거잖아. 여기 뭐가 돼요? 10의 마이너스 2승 되는 거 맞나요? 그렇죠. pH 4는요.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되겠죠.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2승은 10의 마이너스 4승이 몇 배예요? 100배죠, 100배. 10의 2승을 곱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100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6번. 다음 반응에서 환원제로 쓰이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게 여기 보면은 자, MnO2에서 얘가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소를 얘가 지금 내놨죠. 그러니까 산소를 잃었죠. 산소를 잃은 거를 보고 뭐라고 표현해 우리가? 산소 잃은 거 보고 환원됐다고 표현하는 거 맞아요? 환원? 자, 그 전에 환원제라는 거는 자기 자신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산화가 돼야지 자기가 환원제인 거죠. 환원체. 남을 환원시키는 거니까 자기는 산화된다고요. MnO2가 환원되는 거죠. 그럼 얘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산화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HCl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제 HCl 상태를 봐봐요. 반응 후에. 얘가 산소를 먹었죠. 그쵸? 산소를 먹었으니까 얘가 산화가 된 거라고요. 17번. 중성원자가 무엇을 잃으면 양이온으로 되는가? 이거는 뭐 전자를 잃어야 양이온 플러스 양이온이 되겠죠. 자, 18번. 2차 알코올을 산화시켜서 얻어내면 환원성이 없는 물질은 무엇인가? 이거 그냥 이제 얘란 거를 그냥 외우시는 게 나은데 참고로 2차 알코올이라는 거는 알킬이 두 개가 있는 알코올을 보고 2차 알코올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2차 알코올 같은 경우는 산화시키면 케톤이 형성돼요. 케톤이. 이 케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구조를 케톤이라고 하거든요. 가운데 CU가 있는 구조. 여기 CU가 있죠. 그래서 일단 1번이 답이 되긴 합니다. 그냥 이제 얘는 암기하는 걸로 하시고 19번. 디에틸에틸은 에탄올과 진한 황산의 혼합물을 가하여 제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축합 반응을 합니다. 이것도 그냥 뭐 당연히 외워야겠죠. 그냥. 자, 20번. 금속의 원소를 바탕으로
이제 다음 반응이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무엇인가? 자, 지금 얘네들이 다 보면은 일종 원소들이에요. 일종 원소. 일종 원소기 때문에 순서를 쓰면은 여기까지는 알죠. 20번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얘랑 얘가 있어요. 참고로 이 RB라고 하는 거는 루비듐이라고 하고 CS는 세슘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이제 이쪽 아래로 갈수록 더 금속 반응성이 커집니다. 이제 우리 그 이온화 경향 할 때도 그때 했겠지만 처음에 이제 그 이런 식으로 있었던 기억나세요?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크, 카하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러니까 뭔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뭔가 반응성이 커졌었잖아요. 얘도 뭔가 아래에 있을수록 그런 거랑 좀 더불어 생각해 보면은 얘도 아래에 있을수록 좀 반응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를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이제 좌측 아래 쪽으로 갈수록 뭔가 금속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응성이 커진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알겠네? 네, 일단 이걸로 또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